식물 관리와 마음 돌봄. 안녕하세요. 치유농업사 자람이입니다. 저는 청주 더자람 교육농장에서 자연을 통한 치유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농장에서 식물과 일하며 식물을 관리하는 법과 마음을 돌보는 법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에서 식물을 관리하는 법과 마음을 돌보는 법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2월 중순, 봄의 시작을 가장 먼저 알리는 대표적인 식물 수선화입니다. 수선화뿐만 아니라 봄이 되면 화훼시장에 튤립이며 히아신스 등 다양한 굵은 식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굵은 식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양파 같은 알뿌리 식물을 함께 묶어 부르는 것인데요. 이렇게 묶는 방법을 분류라고 하죠. 오늘은 인간의 세계를 넓혀주고 도와주는 분류 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을 분류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나누는 인위 분류. 두 번째, 생물의 특징에 따라 나누는 자연 분류. 우선 자연 분류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태초의 인간은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하늘에는 새가, 땅에는 동물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산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체계적인 분류 방법은 칼 폰 린네가 1735년 자연의 체계라는 소책자를 발표하면서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에 공유하는 체계가 생깁니다. 린네의 나이 28세 때죠. 그가 발명한 이명법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요. 특히 개, 문, 강, 목, 과, 속, 종 분류법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개, 문, 강, 목, 과, 속, 종은 갈수록 좁아지는 시스템인데요. 크게 킹덤인 개는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로 나눌 수 있고요. 특히 균계, 식물계, 동물계는 영양섭취 방법에 따라서 그 킹덤을 나눈 것입니다. 이를테면 식물계는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는 생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자세하게 식물의 분류의 방법들을 함께 배워볼까요? 첫 번째, 자연 분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에 따라서 식물의 특징에 따라서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과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로 나눌 수 있고요.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에도 비관속 식물, 관속 식물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관속 식물의 대표는 바로 이끼죠. 4.9억 년 전 이끼류가 육상에 진출하면서 식물이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는 관따발이 발달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고사리류, 양치류라고 하는 관속 식물이 포자로 번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이 있는데요. 꽃을 만들지 않고도 겉씨를 만드는 나자식물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소나무고, 그 다음에 피자식물이 있습니다. 피자식물은 꽃이 피는 식물인데요. 여기서도 쌍자열 식물인 진달래 같은 쌍자열 식물이 있고, 또 북꽃과 같은 외떡잎 식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분류는 식물의 특징에 따라서 패밀리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분류의 체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인위 분류입니다. 인간의 이용에 편하게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이를테면 원예는 식물을 이용해서 지각적으로 재배, 그 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인데 이러한 원예에는 크게 채소원예, 과수원예, 화훼원예로 분류합니다. 채소도 원산지에 따라서 서양과 동양, 식용 부위에 따라서 근체류, 엽체류, 과체류, 또 형생 편의에 따라서 조미채소, 양채류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과수도 과실 특성에 따라서 인과류, 핵과류, 각과류, 장과류, 준인과류로 나누고 과수의 특성에 따라서도 온대과수, 열대과수로 나누기도 합니다. 또 화훼도 용도에 따라서 절화용, 화분용, 분신용으로 보통 말하는데 화분용, 화단용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실용적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가드닝의 유통과 현장에 편하게 분류를 하는 방식이고 저는 9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2년 초 수꾼초와 굵은식물, 관엽식물, 다육식물, 난초, 화목관상수, 식충식물, 수생식물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요. 어떤 현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산업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 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춘파 1, 2년 초인데요. 1, 2년 동안 이렇게 씨를 뿌린 다음에 보고 식물의 일생이 끝나는 식물이고요. 갓꽃, 메리골드, 봉선화, 아프리카 봉선화, 맨드라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추파 1, 2년 초에는 엉겅퀴, 페랭이꽃, 펜지, 물망초, 수레국화 등이 있습니다. 또 스콘초, 여러 해의 살이 스콘초에는 메발토꽃, 도라지꽃, 작약, 비비추 등이 있고 저희 더자람 농장에서도 매년 꽃을 피우고 살아가는 식물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처음 소개드렸던 구근류도 춘식구근, 추식구근으로 나눠서 이용을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수선화, 튤립은 봄에 꽃을 보는 대표적인 구근인 거죠. 초록색 잎을 보는 실내식물로 할 때는 주로 관엽식물로 통칭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몬스테라나 필로덴드론이나 드라데나나 호야 등이 있고 실내가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말한 자연적인 분류는 아니고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좀 분류를 한 것에 가까운데요. 왜냐면 그 안에도 다양한 과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선인장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다육식물 안에는 다양한 과와 속이 있는데요. 그 종을 모두 아우르는 특징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잎과 줄기와 뿌리에 두꺼운 다육질을 갖고 있으면은 보통 다육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선인장 중에는 우리가 흔하게 딱 보고 선인장이다 하는 비명각, 기둥선인장도 있고요. 또 둥글게 있는 선인장도 흔하게 보죠. 대표적으로 금호가 있습니다. 또 다육식물에는 워낙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여기에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우주목이나 리톱스, 또 에키베리아속, 우리가 그 장미 모양을 좀 띠고 있는 다육식물들도 이렇게 지금 다육식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난류는 보통 현장에서는 동양란, 서양란 분류를 가장 많이 쓰고요. 왜냐면은 주로 명절했을 때 선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분류로 보통 배달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서양란은 꽃이 크고 화려해서 좋아하는 식물로 덴드로비움, 신비디움, 호접란, 덴파레 등이 있고 동양란에는 꽃색이 조금 비교적 작고 좀 촘촘하고 그렇지만은 아름다운 특징이 있습니다. 또 화목관상수에는 보통 조경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꽃이 피고 잎이 아름다운 그런 식물들을 밖에서 보고 즐기는 것이 대표적인 식물들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식충식물로는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들로 분류를 해본 거죠. 네펜데스, 끈끈이 죽어, 파리, 지옥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사는 식물들도 따로 분류를 해볼 수 있죠. 수련, 가래, 연, 부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위 분류를 나눠봤는데요. 확실히 인간이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로 분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식물의 분류 방법에는 고정불변한 과학적 법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고 감각하는 방식, 인간뿐만 아니라 그 생물이 갖고 있는 온벨트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산업별로 또 문화별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이 분류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세계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도 인간 사이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급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 가는 사람을 서민이 아니라고 분류할 수도 있겠죠. 또는 프랑스처럼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를 나의 내면으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분류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번 생일을 특별한 파티 없이 혼자 보냈는데요. 그런 이유로 우울해질 수도 있겠지만 평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이를테면 맛있는 커피와 딸기 케이크, 등산과 재밌는 책 읽기 같은 좋아하는 것들을 리스트로 생일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나에 대해서도 분류의 방법을 이용해서 나를 파악한다면 내가 행복해지고 싶을 때나 우울할 때 나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해지나요? 무엇을 가장 좋아하나요? 내 취향을 세세하게 분류할수록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세상은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